오늘 세미나 주제는 운동 초보의 운동 도전기이고요. 음, 들어가기 앞서서 제 2026년 신년 목표가 운동하기였어가지고 1월 초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작심삼일처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끊기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한번 다른 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좀 운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요즘 막 일곱이나 마운자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운동이나 건강 개선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처럼 운동을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 한 달간 좀 운동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계기랑 어떤 운동을 했는지, 운동할 때 뭐가 도움이 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어, 제 대부분의 분들이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또 따로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릴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 체력 문제나 컨디션 나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체력 문제가 있는데, 연구소에 출근할 때 그 연구소 바로 앞에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항상 건너는데, 이게 이걸 못 건너면은 지각이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르막이기도 하고 꽤 길어가지고 도로가 몇 차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4차선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긴데 그걸 뛰어서 건너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번 뛰면은 숨도 많이 차고, 또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땀 흘리거나 땀을 식어가지고 춥고 해가지고 이게 고통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고, 또 가운데 있는 사진이 제가 사는 곳, 제가 항상 오르내리는 언덕을 의 사진인데, 적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작년에는 가족들이 여기 올라와서 놀이공원 가고 그랬었는데, 또 어릴 때는 한 3시간 기다려도 막 재밌게 타고, 그거 하고 나서도 또 몇 시간 기다려서 타고, 그게 되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2시간짜리 한 번만 기다려도 그 다음 일정은 허리가 아프고 힘들고 해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졌었고, 또 제가 2주 뒤에 콘서트를 예매를 했는데 이게 3시간짜리 콘서트더라고요. 이게 밴드 공연이어서 또 스탠딩석으로 앞자리에서 봐야 좋은데 3시간 동안 서서 이렇게 신나게 뛰어노는 게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운동을 하고 싶어졌다.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사가 하나 있는데, 음, 드라마로도 유명한 미생에서 나온, 웹툰에서 나온 대사인데,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보호밖에 안 돼. 이게 정신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체력 같은 약간 신체적인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되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고요. 일할 때나 그냥 일상생활 할 때 전반적으로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하는 게 아무래도 체력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시작한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는 진짜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제 달리기 하면 다들 아시지만 운동 효과도 좋고, 음, 그러니까 대중적인 운동인데 그냥 막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한번 뛰어보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되겠다고 느껴진 게, 이게 무릎이 일단 아프고, 또 도로 상태가 나쁘면 그것대로 또 무릎이 아프고, 또 최근에 눈이 몇 번 내렸는데 그 트랙이 눈이 내려서 미끄러우면 그것대로 위험하고, 그래서 쉽, 그냥 마냥 쉽게 걸 만한 만만한 운동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실력을 늘리려면은 체력 쥐어짜서 한 개까지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때 정신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정신력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높은 체력에는 높은 정신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했을 때 제가 좀 신경 쓴 부분은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저한테 달리기 하면서 부담이 되는 게 주로 관절이어서 다른 분들은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절을 신경 쓰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신발을 좀 쿠션이 충분히 있는 걸 신고 또 달리기 전에 한 2, 3분 정도 최소 2, 3분 정도는 다리에 있는 관절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줬고요.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해줬고요. 그리고 달리다 보면은 아무리 산책로 같은 좋은 경로를 정한다고 해도 중간중간 좀 평평하지 않은 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뛰면서 미리 알아두고 좀 우회를 한다거나 천천히 간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은 또 달리기가 힘들어지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날씨도 보고 신경 써서 뛰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리기도 하면서 식단 조절도 병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체중은 잘 실제로 잘 줄었는데 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근육이 빠지는 건데요. 어, 근육이 빠지는 게 그냥 언뜻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이게 찾아보니까 근육 빠지는 게 되게 안 좋은 일이더라고요. 사람의 근육량은 이제 30대 초반쯤 그 최대치를 찍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연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그 감소가 가속화되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근육량이 많이 줄면은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움직이기가 싫어질 거고 그렇게 안 움직이면 또 근육이 더 줄 거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가지고 그걸 미리 좀 차단하려면은 근육량을 유지를 적어도 하는 게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력 운동에서 처음 시작한 거는 맨몸 운동인데 이거는 사실 달리기보다도 더 신체적이 낫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실내에서 그냥 신발도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몸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팔굽혀펴기나 맨몸 스쿼트 이런 게 있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철봉으로 할 수 있는 턱걸이나 딥스 같은 운동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꽤 괜찮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서 횟수를 많이 늘리고 하다 보면은 관절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팔꿈치나 손목 같은데 체중이 적은 분이 운동을 시작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돼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루에 총 한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나눠서 많이 분할해서 하루에 최대 한 80개까지는 했었는데 이게 근육이나 인대 같은 거 회복이 하면서 되다 보니까 아무리 분할을 많이 해도 그 하루 총량에 따라서 하루 총량에는 거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몸 운동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다음으로 시작한 게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맨몸 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전신을 사용하게 되는 운동인데 그래서 빨리 지치기도 하고 또 관절도 여러 군데를 많이 사용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머신 기계를 사용하는데 특정한 부위를 운동하게 돼가지고 그 맨몸 운동에서 느꼈던 그런 문제를 좀 덜 겪게 됐고 또 아무래도 무게추랑 원판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운동 강도를 훨씬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또 제가 조금씩 무게가 늘고 있다거나 이런 거를 보기가 쉬워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게 좋다고 느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고 운동만 하면은 운동 좋지만 좀 보조적으로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도구가 사실 기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록의 중요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록했을 때는 이제
과거에 내가 부족했을 때 모습하고 현재를 비교해서 뭐 성과가 어떤지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제 얼마나 했고 오늘 얼마나 했는데 더 늘었으면 좋지만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회복력을 넘어서 좀 과하게 운동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제가 기록했던 거는 운동이랑 식단 두 가지인데 여기서 그냥 제가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동 기록 어플리케이션은 운동 종류별로 운동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운동 종류를 정하면은 이제 운동 루틴에 추가를 해서 그 운동의 세트 수, 그리고 세트마다 몇 번 운동했는지, 무게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저번에 했던 기록은 어떤지 이런 걸 기록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기록이 쌓이면은 날짜별로 무게를 볼 수가 있어서 그날 운동한 총량, 총 몇 킬로그램을 들어올렸는지 또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달력으로도 보여져 가지고 또는 어떤 통계로도 볼 수 있어 가지고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록을 보면서 좀 뿌듯함도 느끼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식단 관리가 필수고 또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단백질 섭취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식단 관리를 꼭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해당이 돼 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음식을 검색해서 그 DB에 검색해서 그 음식의 영양 성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 어떤 편의점에서 어떤 빵을 하고 뭐 음료를 사 먹었으면 그걸 검색해서 등록하면은 그날 점심에 영양 성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트랑 편의점에서 샀던 모든 식품은 다 DB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이게 기록할 수가 있고, 다만 식당에서 사 먹는 것들은 따로 영양 성분이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요즘에는 AI로 인식해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쓰면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을 때 하루 동안 칼로리 총량도 계산을 해 주고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 탄단지 비율도 계산을 해줘 가지고 되게 제 식단을 추적하기도 좋고 부족한 게 뭔지 너무 과한 게 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좀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이게 온전히 내 것으로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가진 회복력이 있어 가지고 회복력을 초과하는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역효과가 나서 심하면은 근육이 좀 녹아내리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음 컨디션 조절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꼭 휴식을 해 줘야 되고 또 잠을 정말 잘 자야 되고 또 너무 근육을 혹사시켜서도 안 되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되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서 그런 것도 조절을 해 줘야 되더라고요.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단백질을 최소한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영양성분을 섭취할 때 가공된 형태일수록 몸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간이나 신 같은 곳에. 그래서 좀 소화가 천천히 되는 자연식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도 먹을 때 쉐이크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고 주로 그렇게 먹는데 쉐이크만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게 되면은 흡수가 너무 빨라서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식 위주로 채소랑 이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단백질 관련 식품들이 확실히 비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 PT도 같이 받고 있는데 PT 선생님이 운동하다 보면은 PT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백질 관련된 그런 먹는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게 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뭐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발표를 했던 이유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공유를 했던 건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멈추더라도 빨리 회복해서 트랙에 복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사실 이런 의지가 있으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치면은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다치지 않고 최대한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